영어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individuality가 굉장히 강조되죠. 다들 입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되게 의외였어요. 안녕하세요.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작가 헬렌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어린이들이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. 저희 때에 비해서. 그리고 외동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계랑 관련되어서 책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친구와 우정에 관련된 좋은 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책이 있으신 분은요, 53페이지입니다. 반드시 메모하시면서 저의 그 영상을 들어주세요.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또 듣고 나면 기억이 안 나세요. 그래서 반드시 펜 준비하시고요. 메모하시면서 하루 10분 영어 습관의 책에 노트화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이 친구나 우정과 관련된 어린이들의 감정 발달과 관계된 책을 볼 때는요, 연령별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이가 언어가 발달되었다고 해서 높은 연령대의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아이들이 몸이 발달하는 것처럼 감정도 발달하는 시기가 구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선정하실 때 그 범위 이내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토들러를 위한 첫 번째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tick and Stone인데요. AR 1.2이고 렉사이어 지수는 250입니다. 아마존에서는 4세에서 7세 어린이들에게 권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돌멩이와 나뭇가지의 이야기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4세 이후 어린이들은 이것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. 둘은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. 두 친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서로의 특징을 이해하고 재밌게 놀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파도가 스틱을 어디 다른 데로 데려가게 되죠. 그래서 스톤이 애타게 찾게 됩니다. 나중에 스톤이 물 웅덩이에 딱 스적되어 있는 스틱을 발견하고서는 구해주게 됩니다. 제가 이 책에서 특별히 느끼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이렇게 단순하게 선과 원 아니면 1 또는 0 비하학적으로 대비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요. 영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적재적소에서 절묘하게 쓰였습니다. 예를 들어서 Gee, you stuck up for me 라고 스톤이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때 stuck up이라는 거는 뭐 support, defend 이런 식으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의미죠. 그랬더니 이때 stick이 하는 말이 That's what sticks do, friends do it to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stick이라는 단어가 함축한 의미를 곳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비슷한 예로 stick이 스톤에게 You rock stone 이런 식으로 엄지척을 하기로 합니다. 첫 번째 책은요, The Big Umbrella입니다. AR 1.4, 렉사이얼은 370입니다. 비 오는 날에 우산 쓰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작품인데요. 비가 오는 풍경, 그리고 우산의 강렬한 색채, 이런 것들이 대비되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이 우산의 특징은요, 친구들이 같이 쓰게 되면서 또는 뭐 강아지나 이웃들이 함께 쓰게 되면서 점점 우산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산이 노란색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작가님이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이 우산을 표현하신 이유가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. 예를 들어 뭐 따뜻한 가슴, 심장,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언어적인 표현과 관련해서는요, 매우 단순한 문장을 쓰고 계셔서 저희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이 작가님도 author illustrator이신데요. 원래 그 author illustrator이신 작가님들은 굉장히 좀 표현을 단순하게 하시고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시죠. 그래서 이 책도 그런 편입니다.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편합니다. 문장은 되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비원어민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표현들도 다 담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There is always room 이라고 이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room이라는 게 우리는 뭐 방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공간이란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.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다 보면 그 단어의 느낌을 당연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을 책 날개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. 사진이 있는데요. 에이미 준 베이츠와 주니퍼 베이츠입니다. 이 두 사람은 모녀지간인데요. 엄마와 딸이 함께 책을 쓴 책이에요.
저와 아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다음번에 쓸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. 아이가 자기도 같이 책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. 근데 사실 좀 걱정이에요. 왜냐면 숙제도 잘 꼬박꼬박 안 하는데 책을 같이 쓴다니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. 네, 세 번째 책은 Be a Friend입니다. AR 1.9이고 렉사이얼은 400이고요. 이 책은 토들러 추천형 3권 중에서 리딩 레벨은 가장 높다 보니까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지만 실제로 책의 어떤 내용, 이해는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2권의 책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 책을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. 리딩맘 1과에서 말씀드렸어요. 저희 아이들 인지 레벨, 즉 나이대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그 안에서도 가능하면 언어 레벨로 상중하로 책을 골고루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. 작가님은요, 살리나 윤 작가님이시고요. 굉장히 작품을 많이 쓰신 작가님인데 한국에선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. 네, 이 책의 주인공 데니스는요, 마인보이라고 불려요. 왜냐면 말을 잘 하지 않고 몸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작가님은 이 아이를 ordinary boy인데 하지만 extraordinary way로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외롭게 지냈겠죠. 근데 어느 날인가 데니스가 상상의 공을 차는데 그 상상의 공을 조이라는 여자아이가 받아줘요. 그래서 두 아이가 데니스의 방식으로 재밌게 놀게 되고 이 두 아이의 놀이에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. 네,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이에요.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느낀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데니스라는 이 특이한 아이, 좀 남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, 이러한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. 영어권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디비주얼리티가 굉장히 강조되죠.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고유함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거. 근데 사실 이것이 시작되어야지 우리가 프렌십이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좀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공유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다들 입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점심시간에 저 혼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풀었어요. 혼자서 조용히. 그런데 그 음악이 클래시컬 뮤직이었거든요. 저는 오페라나 뭐 이런 장르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몇 달 후에 그 남자반에서 저를 미친년이라고 부른다고 네,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되게 의외였어요.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혼자 고전 음악을 듣는 게 미친 것일까?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. 농담이었고요. 그 다음에 2번째 메시지는요.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그 눈, 안목, 조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죠. 이게 굉장히 지금 강조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굉장히 SNS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. 나는 이런 사람이다.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. 그런데 의외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법은 그 반대의 경우예요. 상대방을 열심히 관찰하고 너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매력이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사람을 잘 관찰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가를 알자. 이거가 굉장한 능력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세 번째로는요. 이 책의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그쵸, 메시지이긴 한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. 이 작가님도 author illustrator이신데 의도적으로 붉은 선으로 계속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처음에는 그 붉은 선으로 되었던 게 데니스 개인 아이의 놀잇감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놀이였죠. 그런데 그 상상으로 해서 만든 놀이가 사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벽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함께 연결되는 선이 되거든요.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3권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친구와 우정에 관련된 책을 보여드렸는데요. 사실 토들러형이라고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그 이상의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고 사실 엄마인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조금 이 관은 천천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신 거 감사합니다.